남북의 주민들이 SNS에서 친구 맺기 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근데요, 요즘에는 SNS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거의 다 하죠, 요즘. 어느 순간부터 전화나 문자보다는 그냥 깨톡이나 심지어 요즘에는 그 인별로도 문자처럼 주고받더라고요. 맞아. 예,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인별을 사실 약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응용을 하는데 이제 연기자로서의 모습 보여주고 엄마로서는 또 엄마로서 너무 막 그것만 보여주면 안 되니까 공감을 얻기 위해서 저도 힘든 것도 가끔 올리고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힘들다 이렇게 위로를 주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가끔 보면 남의 거 보고서 뭐 슬픈 적 있거든요. 맞아. 나만 힘든가? 이럴 때 나도 가끔 힘든 걸 올려서 함께 이렇게 좀 소통하고. 그래요. 아니 박은혜 씨는 본인 것만 올리면 되지 왜 가끔 제 사진 올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진짜 한민정 씨가 박은혜 씨 인사. 살쪘을 때 같이 찍었잖아요, 제가. 진짜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활용한 거야. 살이 제가 살이 빠졌을 때는 사진 안 찍어요. 요즘에도 안 찍어요. 제가 살만 찌면은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랑 비교해가지고. 아니 애지간해서 제가 기사 안 나오는데 박은혜 씨가 제 살찐 사진 몇 장 올려가지고 그때 기사 나와가지고 창피해지네 못 다니겠어. 그래서 살 뺐잖아. 정작 저는 SNS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한민정 씨 팬들이 되게 고마워요, 저한테. 근황을 알려줬으니까. 저도 인별을 이제 하는데 원래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셋째 딸이 생겼어요. 아, 진짜로? 나 못 봤어. 아니, 저 강아지. 강아지. 축하드려요. 깜짝 놀랐네. 암컷 강아지를 셋째 딸이라 생각하고 지금. 예. 진짜 딸인 줄 알았잖아요.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The one with the white. 집에 가면 진짜 꼬리가 떨어져라 그냥 막. 야, 그래, 아들들한테 환영 못 받는다고 슬퍼했잖아요. 이 아들들 그냥 TV만 보고 있어. 아빠 왔어요. 눈도 안 맞아. For sale. 예, 뭐 근데 최근에 SNS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진짜 초등생이 가장 많이 하는 바로 너튜브죠. 네.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네. 초등생 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맞아, 하루 할머니 종일 할아버지도 맞아요. 그걸 보고 있는. 요즘엔 TV보다 더 많이 봐요. 어쨌든 이 너튜브의 인기 비결이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네. 어디든 알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최근 북한 역시 바로 이것을 시작했고 어머, 북한에서 유튜브 한다고? 자, 최근 진짜? 웃는 거는 우리가 진짜 너튜브에서 보네. 신기해. 서로 잘. 야, 저 가정을 저렇게 편을 살 수 있다고? 철갑상어? 철갑상어 있어요. 저도 요리하는 건가? 오, 사람들 많다. 저기 매일 많아요 그 정도. 저거요? 어머, 냉면 그릇이 특이해요. 저게 평양냉면이야? 네. 평양 쟁반. 어묵쟁반 같은 그런 데다 나오네. 맛있겠다.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 우리민이 사랑하는 하와이안 민족 음식으로서 맛있기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음식입니다. 육수가 빨개요. 예 원래 빨개요. 양념 있어서 그래. 야 무슨 맛일까 진짜 궁금해. 빨간 거요? 아, 너무 먹고 싶어. 와, 진짜 먹어본 맛이라 더 먹고 싶네. 이야, 비빔냉면.
아이스크림? 저거 진짜 맛있어요. 승혁 씨, 이거 보고 지금 논란이 되게 많아질 수 있어요. 국물도 어떤 별로 논란이죠? 없고 빨간색에. 그리고 또 움푹 이게 평평해. 이게 평양냉면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쟁반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냉면 그릇에 담는 그릇이 냉면이 있어요. 달라요. 이 냉면 그릇에 담는 냉면은 국물이 많아요. 맞아. 근데 거기에도 똑같이 양념은 올려져 있어요. 맨 위에. 근데 이제 서울에서 먹는 평양냉면은 양념이 없잖아요. 양념을 따로 달라고 해야 주는 거잖아요. 밍밍하게. 네, 근데 평양은 다 이제 양념이 있는 거죠. 제가 영상 봤을 때는 저게 먹방 찍는다고 카메라 들어오니까 옥류가 식당 측에서 양을 좀 푸짐하게 준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의심하는 거 아닌데 평상시 양도 저 정도예요? 평상시 양이 저 정도고,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 게 거기 사람들이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 사람들을 찍은 거라서 사실은 평상시 똑같은 양이에요. 근데 저 쟁반 자체도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한 그릇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평양에 살면서 항상 먹고 이렇게 옆에다 넣고 또 먹고 이렇게 쌓아 넣어서. 그래서 제 옆에 아저씨는 막 모르는 아저씨인데 5-6개 쌓아 있어요. 맞아요. 그 납작. 저는 어렸을 때인데도 세 그릇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초밥이야? 근데 회전 초밥 같은 느낌? 근데 영상 보니까 저기 보니까 출납이라고 써 있는 게 있던데 그게 뭔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카운터예요. 맞지. 네, 근데 북한은 이제 들어갈 때 전표라는 걸 받아서 옥류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반인은. 그리고 전표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약간의 포상의 개념으로 공장이나 인민반에 전표가 공급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 공급받은 전표를 가지고 그 출납에 가서 카운터에 가서 식권 같은. 지금 화면에는 되게 여유로워 보이는데 실제로 옥류관에 맞아, 가면 이 막 안에 사람들이 그쵸. 난리도 아니에요. 맞아, 싸우느라고. 맞아, 저 표를 구하느라고. 근데 표 파는 것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돈을 주고 표를 사려고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거든요. 오. 근데 실제로 표를 사는 사람들 종류가 한 50%는 나이 드신 분들이 뭐 할 일 없으시니까 가서 냉면 드시려고 하는 거고 50%는 국정 가격으로 사서 야매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럼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한테 야매를 사서 바로 들어가서 그 표를 제출을 하고 먹는 그런 문화예요. 옥류관이 왜 표로 하게 됐냐면요. 냉면을 그냥 그 자리에서 손님이 주문하면 파는 게 아니고 옥류관 같은 경우는 아예 하루에 몇 그릇 팔겠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만큼의 표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표 문화가 있는 거죠. 돈 스파이크 가게처럼. 아니 근데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밖이나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식당에. 근데 표 사가지고 냉면 나와서 먹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먹는 것 같아요. 맞아. 그냥 합석을 막 해요 그냥. 네, 저기 옥류관이라던가 청류관, 뭐 평양면은 그거 말고도 냉면집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인민봉사 천국이라고 하는 기관의 산하 식당이고 국영식당이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국영식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가면은 손님의 그 수에 맞게끔 테이블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6명 이상부터 다 테이블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 쪽쪽 앉아서 먹고 바로 나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모르는 사람이랑 앉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혹시 금혁 씨, 네. 옥류관에 룸 없나요? 그게 옥류관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국정 가격에 돈을 받아서는 맞아. 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관이 따로 있어요. VIP. VIP 룸이 따로 있는데 그 룸은 이제 좀 돈 많은 사람들이 달러로 결제를 하거나 유로로 결제를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룸이고 거기 나오는 국수는 좀 고명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맞아, 맞아. 쟁반 상태가 굉장히 좋다거나 요리도 많아 거기 가면. 그런 게 있고 이제 VIP 룸은 공개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알릴 수는 없으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달라요. 맞아.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뒤로 이렇게 주방칸 쪽으로 해가지고 아예 올라가는. 관이 다른 거구나. 그렇죠. 아예 그쪽에는 일반인들이 출입을 2층에 있는 못해요. 거잖아. 2층에 있죠. 자, 이번에는 북한 어린이의 일상을 담은 것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야, 쇼파 좋네. 피부 봐, 피부. 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은 리스준이입니다. 나이는 7살이에요. 오늘부터 리스준이의 1인 TV를 시작하겠어요. 우와. 야, 누가 봐도 잘 사는 집에. 야. 그렇지, 우리 어렸을 때도 피아노 있으면 부자였어. 꼭 이런 아이들은 또 뭐든지 잘해. 유치원. 유치원 진짜 좋다. 키즈 카페 수준이네.
이 평상 유치원이구나. 평상 유치원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세상이 땅으로 헛머리 내미는 벙벙벙 우리 수진이 재미나게 노나. 아빠 그리고 이제 나 학교 언제 가나요? 신형 코로나 비루스 죽일 수 있는 약이 나올 때 갈 수 있어. 신형 코로나 비루스 죽일 수 있는 약이 나올 때 갈 수 있어. 진짜? 그럼?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몇반 이름입니까? 교복 상점이구나. 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교복, 신발, 여자 애들은 양말까지 다 넣어줬습니다. 양말바지까지. 예. 그것도 다름없는 가격인데.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에 우리 수진이를 잘 키워주십시오. 예, 수진을 훌륭히 키워서 꼭 받아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치마에 난 치마 두 벌에 색종이까지 다. 예. 김상도 서학교 1학년 비스들. 이게 교복이에요? 초등학교 교복? 교복이 바뀌었어요. 정말 멋있구나. 정말 멋있구나 우리 수진이. 수진아 이제 수진이 학생이에요. 예. 우리 가족들 소개했어요. 우리 아빠 미남자이고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나자요. 그럼 안녕히. 안녕히. 교복이랑 가방을 주잖아요. 네. 원래 학교 가면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네. 어디서 주는 거예요, 이거를? 저게 황금벌 상점이라는 그런 구경 상점이에요. 저희 때는 교복만 줬어요. 근데 지금은 뭐 교복이랑 가방이랑 다 준다고 영상에는 나와 있네요. 양말까지 줬다잖아요. 어디까지 이제 솔직히 좀 설정인 것 같고 사실은 원래 교복은 사나요? 줘요. 공짜로 줘요? 저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줘요. 그 여자애들 아까 뭐 양말 준다고 했잖아요. 원래 저도 어릴 때 인문학교 때는 양말 바지까지 다 받았어요. 빨간색 나는. 스타킹. 스타킹이죠 여기를 말하면. 근데 이제 책가방까지 주진 않았어요. 책가방 줬지. 빨간색하고 파란색. 아니 우리는 안 줬어요. 우리는 그걸 샀어야 됐어요. 구경상점에 가가지고. 네, 그래서 책가방을 사서 왔는데 그 책가방 브랜드가 소나무였거든요. 저 책가방이 지금 소나무예요. 근데 디자인이 너무 발전된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너무 이렇게 그 쿠션도 들어가고 요것도 뽕 들어가고 우리 땐 딱딱하고 비닐로 뚝 떼갖고 여기 막 무거워가지고 다 까지고 이랬거든요. 겨울이면 막 터지고. 맞아요. 겨울이면 터지고. 우리가 받았을 때는 우리는 선물을 받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린 지독체 가방이었어. 지독체 가방이었어. 지독체. 옛날 거. 야, 그래가지고 그거 메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들고 들고 다니고 그랬거든. 맞아. 옛날에 저 이모들이랑 올 때는 교복을 다 공짜로 나눠줬거든요. 지금은 국정 가격이란 북한에서 쓰는 용어로 국가에서 정해준 이 가격이라는 뜻으로 이거 얼마면 국정 가격 내면 신발, 가방, 뭐 옷 다 준다고 하는데 다 사야 되는 거야. 사야 돼. 더는 다 그렇게 국정 가격 오르고 저랑은 교복만 받았거든. 나도 교복만 받았어. 지에서 막 사기다. 자, 이번에는요, 북한의 브이로그가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제일 즐겨 찾는 상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주일에 못해도 두세 번은 들리곤 하는 이 상점을 제가 단골 상점으로 정한 것은 누구나 그렇듯이 집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최근 영상이네요. 네, 이게 최근 영상이에요. 찹쌀고추장. 이게 부르쌈 싸먹기 제일 좋은 고추장입니다. 비비주장 맛이 아주 듬뿍 나는 찹쌀고추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컵 식료품 공장 제품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거 공장에서 타는 스피룰리나가 들어간 탄설기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휴식 시간에 먹기 참 좋은 간식입니다. 과자 종류가 많다. 따끈한 흰쌀밥에 이 김가루를 뿌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김가루인데 이거는 조금 매운맛이 나고 이거는 좀 더 고소한 맛이 나는 겁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유
여권마도 내가 올 때마다 보는 꼬마입니다. 오늘은 또 마셨나요? 오늘은 우유가루 샀어요. 그래. 우유 샀어요. 우유 샀어요? 은영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껌방울 우유가루. 어린이 식료품공장에서 나온. 은영이 이거 좋아하지? 이것도 좋아해요. 무서운데, 뼈가루? 뭐 칼슘 들어갔다고 뼈가루에? 네. 오. 우리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니 해도 이런 죽석국수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경우 식료공장에서 나오는 김치맛 죽석국수. 죽석국수에서 김치맛이 나서 국물도 시원하고 다른 사람은 처음 보는 건데 유어성화 식료공장. 짜장면도 있어. 오늘은 북한도 일요일 날 저거 먹나 봐. 많이 담으시네. 저 소세지 내가 어렸을 때 먹던 거야. 이거 맛있는 소세지다. 제품들은 우리랑 진짜 비슷하다. 가짓수가 많은데 꽤? 뭐야 카드로? 신용카드? 물통권을 설명서 방법 지금까지 가져가 주셔서 새해 들어와 상품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 가지 않고도 구역에 있는 상점들에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북한 이렇게 상점을 구석구석 이렇게 막 본 게 처음인데 물건도 엄청 막 쌓여 있고 너무 신기해요. 근데 돈 스파이크 씨 뭐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일단 가짓수가 다양한 것도 신기하긴 했는데 이름이 너무 좀 딱 그냥 북한 물건이라고 맞아. 막 과일국 막 이런 거 있고 뼈가루. 혹시 보시면서 뭐 아는 거나 반가웠던 물건들 있어요? 저는 소세지. 맞아. 소세지 그 새빨간 껍질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쫙 걸려가지고 이렇게 빼먹던 그게 있는데 아직도 똑같이 있네요. 지금도 그렇게 먹어요. 맞아, 나 지금도 그렇게 먹어. 왜 같이 먹어? 왜 같이 먹어? 이렇게 뜯어서 반씩. 근데 저거 어린이들 먹는 건 우유가루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기가 먹는 건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어린이들 먹는 건 우유가루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기가 먹는 건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젓가루라 그래요. 젓가루. 젓가루라 그래요. 젓가루. 저는 어렸을 때 젓가루 어머네 아기가 먹는 젓가루 훔쳐 먹다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아까 뭐 뼈가루 뭐 그런 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뼈가루는 칼슘제처럼 나온 거죠. 근데 우유가루는 이제 우유인데 그 아기들이 먹는 건 이제 분유를 젓가루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트에 물건이 많은 것도 놀라운데 마지막에 계산하는데 신용카드로 계산을 해요? 언제부터 북한이 신용카드 썼습니까? 그때가 학교 졸업하고 식당에서 일을 했을 때가 2011년도 그때였는데 그때부터 나래카드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은행에 가면 통장 만들 때 비밀번호 누르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가려진 칸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단말기가 있어요. 북한 카운터에 가면. 그래서 거기다 꽂고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면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는 나래카드를 써본 사람이거든요. 이제 정확히 2011년 3월쯤에 저게 처음에 나왔고 나래카드는 체크카드 개념은 아니고 충전식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카드를 만들면은 이제 곳곳에 그 카드 충전소가 있어요. 그러면 카드 충전소에 가서 돈을 충전하고 저도 한 1,000불 정도를 충전해서 썼었는데 저기서 영상에서 보이는 카드는 나래카드가 아니고 조선중앙은행에서 새롭게 발급한 체크카드예요. 나래카드에는 외화, 달러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데 저 체크카드에는 북한 돈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북한도 사실. 많이들 써요? 네. 굉장히 많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뉴스에서 그렇게 봤어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북한도 이제 금융 시스템을 좀 선진화 그리고 전자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슬슬 이제 은행을 신뢰하고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외신에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 하고 그다음에 진열대 이렇게 쫙 물건들 진열돼 있고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계산까지. 이게 거의 우리의 지금 슈퍼마켓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저렇게 똑같습니까? 한국마트랑 되게 다른 거는 한국에 1+1도 있고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제일 부러웠던 게 마트 밖에 보면은 과자들 이렇게 막 쌓아놓고 진열대. 3개, 4개 밖에다가 3개, 4개 이렇게 묶어놓고 뭐 1,000원에 몇 개 막 이렇게 행사하잖아요. 그거 볼 때 저거 다 사서 북한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 여기 애들은 저거 안 가져가는구나. 아, 물론 북한 애들이 많이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아니 사실이. 네 평양에 많이 호텔들이 가져가지. 있으니까 밖에다 그렇게 내놓으면 다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뭐 과자 같은 거는 뭐 상상도 못하는 거냐. 먹지도 못하는 독이랑 갖다 놓은 것도 그것도 훔쳐가고 싶었다는 거야. 독이 뭐야? 그릇이랑 그 주방 가게 그 주방 상품 파는데 바깥에다 내놓고 그냥 포장 덮고 놓으면 밤에 술쭉 가져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탐내서 그러는데 사탕 과자 파는 거는 뭐 눈 감고 훔쳐가지 그냥 뭐 다 가져가지. 나만 할 게 없지. 그래서 북한이랑 한국이랑 차이가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근데 북한은 보면 저런 상점 같은데 출입에 보면 아저씨들이 막대기 하나 지고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아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훔쳐가지 않아요. 체크하느라고. 인간 CCTV네. 평양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 한 달 월급이 30달러 정도 되거든요. 30불 정도. 근데 저 매장에서 한 번 살려면 30불 이상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상위 한 1%가 사용하는 마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저게 일반 사람들 다 못해. 왜냐면 다 중국에서 수입에다가 만드는 그 제품들인데 최소한 중국 사람들 생활 수준이 맞는 소득이 돼야 저기 갈 수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갈 수가 없는 거죠. 저기. 아니 딴 거보다 저는 그 아까 가게 있잖아요. 가게에서 이제 모자이크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막 약간 가격표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모자이크 시켰어요? 네, 가격표고요. 국정 가격이거든요. 사실 그게 써 있는 게. 근데 북한은 아무것도 공개를 하지 않고 만약 국정 가격표 공개되는 순간 우리가 그걸 분석할 수 있어요. 북한의 경제 현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예 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도 분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렇게 다 가릴 거면 뭐하러 굳이 너튜브에 그래. 그렇죠? 맞지. 그러니까 심지어 미제 승량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 대표 기업이잖아요. 너튜브라는 거. 맞아. 왜 근데 그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정말 가식적이고 이런 걸 너튜브를 통해서 공개할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이거를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나름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어요. 북한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시기가 굉장히 절묘하게 떨어지는 게 김여정이 선전선동부로 옮겨오면서부터 북한이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즉 저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김여정이 여기에 굉장히 관여를 했을 것이라고 봐요. 젊은 시각에서 약간 좀 트렌디하게 보일 것인가.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 벗어날 수 없는 틀이 있다는 것. 그 틀 안에서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어색하고 본인들도 어색한 저런 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아니 보통 저희가 아는 북한의 선전선동하면 항상 뭐 위대한 장군님 뭐 그래서 엄청 막 대놓고 찬양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만큼의 딱딱함과 예전만큼의 그 어색함은 좀 많이 사라지고 조금 우리가 보면서 놀라는 저건 좀 괜찮다 싶은 저런 자연스러움이 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세계화의 흐름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고 나서 야, 이런 것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있었어요. 그런 어떤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 같고 북한도 이제는 너무 억지스럽게 말고 좀 자연스럽게 해라 라고 하는데 절대로 뺄 수 없는 게 있죠. 이것은 위대한 영도자 어떤 누구누구의 사랑과 배려 이거는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그건 넣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배를 예수님의 사랑과 배를 우리 수진이를 잘 키워주십시오. 예수님을 훌륭히 키워서 꼭 받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좀 자연스럽게 가겠다라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김일성 신격화를 하는데 그렇게 주력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격화를 했다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는 그 김일성이 옛날에 항일혁명을 할 때 솔방울을 들어서 놈들한테 딱 던졌더니 그게 수류탄이 됐어요. 대박이네요. 네. 그리고 뭐 보천보 전투에서는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축지법을 써가지고 딱 벼락을 한번 치니까 막 외놈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외호박이 떼굴떼굴 굴러다녔대요. 한번
외놈들 머리를 호박에다 비유해가지고 왜 호박이 떼굴 이렇게 막 노래를 배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모르고 막 좋아서 자 이렇게 따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많이 세뇌시켰어요. 그리고요 천리마 있잖아요. 그 말이 날개가 있어갖고 맞아. 하늘로 올라갔디야. 그런데 용마. 우리가 진짜 비행기 타고 저기 몽골에서 올 때도 우리는 비행기가 팔락팔락거리면서 오는 줄 알았어. 노래도 아니냐 헌법에 대한 노래도 있잖아요. 맞아. 그건 김정희 시대 때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대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아니 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조선의 별이라는 영화도 있지만은 북한에 이렇게 하늘 봤을 때 별이 제일 크면 그 장군별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김일성이 태어날 때 생긴 별이라고 했는데 광명성. 김일성 광명성. 김정일 태어날 때. 와 최고다.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황당하기도 하고, 좀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북한 주민들은 이런 얘기들을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다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선생님이 교육해주고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에 혁명 역사에 나온다고요. TV만 켜면 나오지 교과서에. 내용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어마무시한 김일성 신격화 중에 하나를 북한 당국에서 정정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땅을 조름잡아 다닐 수는 없는 것이다. 사기도 인정했구나. 조금 솔직해졌네. 그러네. 도대체 왜 축지법을 쓴다고 영화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교과서에 써 있고 막 이래놓고서 갑자기 지금 축지법을 못 쓴다고 그러는 이유가 창피했나 봐. 뭘까요? 이거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걸쳐 강조를 했어요, 사실. 맞아. 그리고 이제 본인은 본인의 통치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막 선전술, 말도 안 되는 걸 동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바탕을 두고 조금씩 정정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또 반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대학생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솔직한 지도자가 좀 더 낫다라는 식의 그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의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우상숭배할 건덕지가 있었죠. 근데 김정일 때 가면서도 이게 우상숭배할 뭔가 없어가지고 조작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김정은 때로 오니까 조작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너무나 빈약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를 하려면 그 김정은의 모친을 갖다 세워야 되는데 김정은의 모친은 그 출신 성분이 아주 안 좋아요, 또. 그리고 그 째포다 보니까 내세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의 우상숭배가 안 되다 보니까 과거의 우상숭배도 다 이제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내 스타일대로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수준에 맞게끔 이제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김정은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작년 3월인가 그때 어떤 회의에서 했던 말인데 수령을 신비화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을 직접 했어요, 본인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더 이상 신격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드러내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좀 평평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 시대에는 본인이 나라를 창립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위대함을 사실 부각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표준적으로 했는데 이게 후계 구도가 세습으로 가다 보니까 이 김정일은 아버지를 우상숭배 시켜야만 자기가 뭔가 얻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를 신격화시키면서 자기를 같이 이제 묻어가려고 하면서 그 수단으로 뭐였냐면 그 음악과 영화, 예술로 이제 그걸 맞아요. 부각을 시켰어요. 또 선전선동을 아주 중요하게 받고 이걸 계속 했는데 이제 김정은 시대로 오면서 이게 먹히지 않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우상숭배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고 김정은 본인의 그 우상화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김정은 시대 때는 이 흐름에 맞는 것들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치열한 생존 본능 중국에서 살아남기 이만갑 두 번째 출연이시죠. 우리 김주현 씨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원 씨가 지난번 첫 출연 때 북한 공군의 비밀 얘기해 주셨고 또 뭐 아버님 이야기 또 이 주변에 겪었던 이야기 해줘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북한 공군의 최고 권력을 가진 분의 아들이었던 주원 씨가 과연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중국에서 살아남기 제발 감옥에서 살게 해주세요. 왜? 오 진짜? 자, 중국에서 생존기,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송중 어머니 네. 중국 감옥에 가보셨어요? 네. 근데 저기다 지금 제발 감옥에서 살게 해주시 한 건 아마 삼촌 같은 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있을 때는 차별이 있단 말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여자들은 괜찮은데 남자들은 무조건 다리다 다 족쇄 채운단 말이에요. 남자들만 딱. 근데 그 족쇄도 키로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사람 맞춰서? 예, 사람 살인자는 몇 킬로, 뭐 1.5킬로 이게 다 키로수 있습니다. 전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이자 굴을 서 있을 때는 완전 진짜 개밥보다도 못하게 준단 말입니다. 저는 뭐 직접 감옥에 2번이 있었으니까. 중국 감옥에? 중국의 변방대. 그러니까 변방대 감옥에 있었는데 똑같은 데 있었어요. 근데 뭐 물고문도 해봤고요. 전기고문도 했어요. 물고문. 그래갖고 이제 찌익 하는 거 한번 해봤어요, 저도.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돼? 전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기고문. 전기고문. 근데 한 번 해봤는데 툭 튀어요. 사람이 으닥닥 놀라서 튀어서 탁 쓰러지면 물을 얼굴에다가 뿌리더라고요. 그거 한 번 해봤고 제일 저희가 지금 잊혀지지 않는 게 CCTV. 북한의 감옥에도 CCTV는 없어요. 근데 이게 CCTV가 화장실이 다 공개가 다 했는데 또 그 화장실 위에 CCTV가 있어요. 활용 변방대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화장실을 보거나 하는 게 CCTV 다 찍히는 거예요. 그 감방 안이 통째로.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못하냐.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이제 담요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주거나 샤워도 해야 되잖아요. 오래 있다 보니까 한 달씩. 그러면 샤워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괜찮대. 누구도 안 본대요. 괜찮다. 그냥 하라고. 인권이라는 게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죠. 다들 이렇게 중국 감옥이 힘든 곳이었다고 하는데 주원 씨가 있었던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과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놀라지 마십시오. 주원 씨는 감옥에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기 개발은 뭐야? 파티를 했습니다. 파티? 노는 파티? 파티. 감옥이 아니라 무슨 방탈출방 뭐 이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중국에 갔는지부터 좀 자세히 들어보죠. 이제 제가 중국에 이제 가게 된 거는 제대돼 가지고 이제 라진에서 이제 버이브 회사, 버이브 회사에서 이제 투로 운전을 했어요. 잘 나갔네. 이제 라선 씨는 이제 해외로 이제 수출 나가는 것이 이제 해외 수산물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죽은 것이 아니고 산채로 나가요. 세상에. 그런 거를 이제 뭐 함흥이나 이제 심포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북한의 일명 커조개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조개 이렇게 귀담하게 나. 코끼리 조개. 네 맞아, 코끼리 조개. 네 그래요. 엄청 비싸고요. 네, 그 코끼리 조개를 기본으로 실어 놨는데 한남도 단천에 들어서기 착 전에 이제 마철령 고개가 있어요. 네, 마철령. 이제 마철령 고개를 거진 다 내려왔는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차 전복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나니까 차는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그래서 차문 열고 저는 뛰어내렸는데 이제 그때 당시 벼랑의 높이가 한 4m 내지 이제 5m 정도? 이제 차는 굴러서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몽땅 이제 그 코끼리 조개가 다 살아있는 상태였거든요. 바닷물을 다 넣고 그때 당시 그 금액이 이제 중국 위안화로 한 30만 위안. 와. 중국 위안화로 한 30만 위안 정도? 와, 네. 어떻게 갚아? 갑자기 이제 받아안은 빚에 이제 아버지도 군복을 뽑고 제대돼서 이제 어떻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내가 중국에 이제 아는 지인분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제 그 지인분을 찾아가서 중국에서 돈을 좀 벌어서 이제 좀 회복해 갖고 나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얼떨결에 중국을 가게 된 거네요. 진짜 뭐 가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네 그런 건 없어요. 계획 탈북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인생이 바뀌었네. 근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루트로 가신 거예요? 제가 계획한 거는 이제 삼지연에 양강도 삼지연 쪽에 이제 그 무봉 청년 들쭉밭이라고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전국 각지 사람이 다 모여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브로크 이제 뭐
카바라고 이제 국경경비대를 카바를 세우는데 세우지도 않고 이제 그때 저하고 동행인 일행이 3명이었는데 저녁에 야밤에 이제 철조망을 넘어서 네, 이제 중국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뭐 경비대한테 걸리지는 않았고요. 다음 날에 이제 중국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구분한데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좀 달라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북한에서 이런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중국에 돈 벌러 왔다는 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이제 중국에 이제 정착하면서 돈을 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할 게 없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지인이 하는 얘기가 이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돈을 벌면 중국 돈으로 그렇게 30-40만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몰랐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남조선은 아는데. 아니, 남조선이라면 바로 알아들었죠. 근데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라면 알아 못 들어요. 이게 한국이라 못 알아듣는 게 저희는 남조선이라 배웠잖아요. 저희 어릴 때 대한민국에서 쌀을 보내줬어요. 호남벌 쌀이 40kg 대한민국 이렇게 쓴 쌀이 왔는데 아빠가 간부다 보니까 몰래 이렇게 집에 많이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이 대한민국이 뭐야? 한글로 썼잖아요. 근데 아빠는 알거든요. 대한민국이 남조선이라는 걸. 근데 나한테 이게 남조선이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야 남조선에서 헐벗고 굶주린다던 게 우리나라에 쌀을 보내왔어 이렇게 하면 큰일 아빠 목 날아나니까 쌀 회사 이름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쌀 회사 이름을 왜 한글로 써? 이랬더니 아빠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알아들으라고 쓴 거야. 대한민국이 쌀 회사 이름인 줄 알았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랬거든요. 아, 우리하고 언어가 같은 나라 또 있어요? 이랬어요. 남조선은 소리는 안 했으니까. 한국이라고 했으니까. 네, 언어가 같은 나라가 또 있어요? 아, 그럼 가서 보러 오겠다. 올 때는 어떻게 오냐 하니까 자기가 이제 비행기 티켓이랑 다 해준대요, 올 때는. 그 바로 그냥 깜빡 속은 거죠,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좋다, 그럼 가자. 그래서 한국에 보내준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중에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브로커하고 연결을 했나 봐요. 거기서 저녁은 자고 이제 다음 날 오후에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네, 한국에. 내일 오후에? 네, 다음 날 오후에 바로 간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네. 아니 이거는 사람들 아니에요? 야, 사이판도 이렇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고 거의 막 비행기 타고 온 케이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케이스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아니, 그냥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래도 하루 만에 못 와. 전세기 탔나? 아 그래서 진짜 그 내일 오후에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오후 2시에 이제 그 제가 있던 데가 연길이었거든요. 연길 쪽에 길림성 이제 안도현 이더백화라고 거기서 오후 2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다음 날 새벽에 6시쯤에 이제 심양에 도착했어요. 심양. 네, 차를 타고 온 게 심양 이제 베이짠이라고 세양이 난짠하고 베이짠이거든요. 베이짠 쪽에 이제 갔는데 동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박하게 이제 입으신 분이 나이 좀 드신 분이 이제 가방을 하나 메고 이제 저희들한테 오더니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참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다고. 진짜? 네, 그렇게 이제 막 포옹을 한 사람 포옹해 주는데. 오 좋은데? 그때 그 해외에서 그 외로운 감에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알한 거예요. 자기한테서 먼저 대한민국 여권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을 펼쳐 보면 이제 얘기하는 게 남조선 말투네. 네, 그 다음에 딱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바로 딜레마에 내가 딱 빠진 거예요. 가야 되는지 돌아서야 되는지. 남조선 말투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국 방송 많이 들어봤잖아. 네, DMZ에서 이제 대국 방송을 계속 들어요, 우리는. 네. 뭐 어차피 심양까지 완 상황이라 뭐 설사 내가 북한에 돌아가도 이제 숱한 사람이 돈 달라고 이제 선을 내밀고 있을 거구나 한데 내 운명이로구나 이제 바뀔 운명이라 생각하고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내려서 네, 이제 그 선교사였거든요. 그 선교사님 따라서 이제 중국에 이제 꼬티에라고 한국으로 말하면 KTX. 네, 이제 KTX를 타고 이제 신앙다오라는 데까지 갔는데 아파트에서 통경 공부를 이제 3개월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그 교육을 끝마치고 그때 이제 한국으로 가기를 이제 다 작정이 다 돼 있어가지고 저녁에 이제 그 우리를 데리고 가던 브로커 중에 한 명이
지금 원래 이 사람이 집이 심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심양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베이징으로 가는 방향으로 차가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베이징에서 이제 순회 회의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브로크가 이제 그렇게 공안들한테 체포가 됐어요. 어디서요? 그러니까 그 길을 잘못 베이징으로 가다 나니까 공안들한테 체포된 걸 이제 그 위에 조수 운전수가 우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브로크가 잡혔다. 내가 이제 구전화를 받고 이제 빨리 한국 측에다 전화를 연결을 해봐라. 어떻게 해야 되니 도망을 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연결을 그때 한 거예요. 근데 한국 측에서 그 잡힌 사람하고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네는 다음날 이제 새벽이면 버스 타고 갈 거니까 그냥 거기서 하룻밤 묵어라. 근데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이거든요. 언제인지는 이제 공안이 들이닥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에 이제 한참 있는데 한 30분이 흘렀어요. 근데 제 예감에 따라 이제 복도가 이제 막 웅성웅성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 안으로 제가 이제 문을 딱 걸고 나는 이제 만약의 경우 이제 경찰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이면 이제 제 면상을 후려 갈기고 이제 뭐 창문으로 뛰어내리든 이제 만단에 준비하고 있다 하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로 이제 문을 그저 쾅 차던 게 앞에 이게 수어트라고 쓴 특수경찰 애들 있잖아요. 권봉을 딱 들고 세 명이 동시에 달려드는데 저한테 막 저 때리면서 나를 이렇게 까꾸로 엎대는 거 막 호박을 하는 거예요. 적체로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임신부도 있었거든요. 이제 다 잡혀가지고 이제 한 명씩 이제 적재에 묶어서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경찰들이 사전에 벌써 다 3면을 포위했더라고요. 몇 명이나 됐어요, 여기 잡힌 그때 당시 우리가 잡힐 때 당시는 8명이요. 8명을 네, 이제 그 8명이 다 잡혀가지고 이제 랴오닝성 이제 련영성 이제 번개시라는데 뻔시라고 있어요. 네, 그 랴오닝성 그 뻔시스 이제 감옥으로 이제 저희가 다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지금부터 놀라지 마시죠. 저 주원 씨는 신이 준 행운을 양손에 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싶은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진짜? 자, 중국 감옥에서도 VIP급 대우를 받았던 우리 주원 씨의 첫 번째 이야기, 은하 씨가 소개해 주시죠. 중국 감옥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네모를 받았다. 네모가 뭘까요? 우선 돈 스파이크 씨. 주원 씨가 중국 감옥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받은 건 뭘까요? 박수갈치? 오, 이거? 담배 상납. 담배. 상납. 뭐 그런 것들. 감옥에서 거기 힘든 것들에 대한 뇌물. 주원 씨한테 줬다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마사지. 마사지. 나 마사지? 방금 마사지 생각했는데. 그녀가 너무 같다. 팬레터를 받았다. 아,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을이 딱 떨어지네. 사랑을. 을. 예, 정답 뭘까요? 팬레터들을 받았다. 사랑 치고 저네 사랑과 다섯 글자잖아. 중국 감옥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중국어 수업을 받았다. 중국어 수업을 받았어? 근데 수감자들이 너무 착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감옥에서 무슨 공부를 해? 말이 돼? 말도 안 돼. 감옥은 고문하는 데 아니야? 맞아. 중국어 수업을 받았다고요? 수강료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감옥 안에서. 제가 중국어를 이제 그 배우게 된 동기가 이제 감옥 안에서 이제 별치 않은 문제로 일단은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는 이제 마약 범죄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얘들의 성격은 정말 그 관수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질이 막 페락페락 하거든요. 침실 이제 점검 시간이라고 있는데 그 시간에는 바닥이랑 저희들이 다 깨끗이 닦거든요. 근데 들어오면 바닥에다 더럽게 춤을 받아대고 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했더니 얘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고 막 중국말로 뭐라고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 쌍욕인 건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감이 이거 당연히 알죠. 표정 보면 알잖아. 이러면서 사랑한다. 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열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네와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너네 말을 알아들어야 되겠다. 멋있다. 깼네. 식모가 따로 있거든요. 그 식모 아주머니하고 이제 좀 많이 사귄 거예요. 친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주피를 달란 소리를 어떻게 벌펜 달란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말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인데다가 이제 흉내를 낸 거예요. 예, 이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게 뭐냐고 하니까 B라고 알려주더라고요. B야? 그래서, 예. 쉽다. B. 네. 그래서 이제 벌펜을 이제 그 식모 아줌마한테서 얻었고
이제 조선족 경찰한테서 나 이게 중국말을 좀 배우게 이렇게 사전 좀 하나 구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뭐 배우겠다는데 사전이야 못 구해주겠냐면서 그래, 배움인데 뭐. 네, 이제 중한 사전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작은 책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중한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그 우리 이제 감옥서 옆에 보면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에서 신문이랑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에 있는 글을 한 글자 써보고 또 이제 TV랑 보면 이제 글이 지나가잖아요. 네. 그 글을 읽어보기도 하고 내절로 되새겨보기도 하고 이제 모르는 거는 사전을 뒤져서 단어 이제 번역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말을 좀 배우다 나니까 이제부터는 그 애들의 말이 조금씩 이제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수감자들 중에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그 쌍욕했던 그 친구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수감자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수감자 모두가 나의 선생이 되어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주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주고. 착하시다. 처음에 이제 뭐 철이라고 하면 내가 그걸 모르잖아요, 중국말로. 티에가 뭐냐? 이게 그 이제 병음이 밑에 용어로 나오잖아요. 티에라고 나오거든요. 그 티에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얘들이 이제 막 그 침대에 이제 철이 달려 있으니까 철을 가리키면서 이거 보고 티에라고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말을 배워 나간 거죠. 야, 대단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이 조금씩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수감자들도 북한의 생활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메지. 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9시 이후부터는 다 잠자리 펴고 자거든요. 이제 입을 펴고 내가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침대가 양쪽으로 이렇게 두 줄로 있었는데 양쪽이 이제 다 이렇게 태굴 거이고 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중국어로? 네, 중국어로 내가 얘기를 해주면 네, 이제 걔들이 듣기도 하고 이제 궁금한 건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나는 이제 답변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왔다 갔다 가면 이제 많이 누른 거죠, 대화가. 대박입니다. 아니, 난 대화가 된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한데 지금. 와, 머리가 좋은 거야. 중국어를 배워서 이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감옥을 평정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머, 평정까지 했어. 평정까지 했어. 착각하네. 이야, 보통 애가 아니네. 중국 감옥의 안에서 이제 담배하고 라이터를 소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들어오는 애들이 몰래 좀 숨겨 갖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라이터하고 담배랑 다 회수를 했다가 점심에 밥 먹고 이제 이불 탁 덮고 자면은 이불 안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를 피우고 이제 이불 싹 펴고 용기는 이제 내보내는데 이제 용기가 CCTV에 안 잡혀요. 예, 용기는 CCTV에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카메라 쪽은 좀 피하면서 일단 용기를 내보내 이렇게 피웠는데 이제 감옥에 같은 이제 그 같이 들어와 있는 중국 애들 속에서 자기네들 담배를 피우고픈 생각이 간절할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혼자서 이제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 냄새에 얘가 이제 벨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이제 나한테 욕을 하면서 이제 물병사를 나한테 이제 바로 던지더라고요. 불 꺼지잖아. 네, 그 순간에 그냥 이제 옆으로 이렇게 탁 피했는데 물병사리가 이제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이제 내가 이제 막 이제 이성을 잃은 거죠. 바로 그냥 순간 그냥 일단 달려나가면서 막 이 치고 내치고 했어요. 때렸어. 근데 이제 그걸 톡 보고 중국 애들이 이제 중국 애들 족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해가지고 힘이랑 못 쓰고 쌈이랑 못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너무 막 이제 휘식 날아다니고 막 디리치고 내치고 하니까 형님이 때 애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멋있다. 숫자도 게임도 안 되잖아요. 일단 저는 혼자요. 혼자? 네, 저는 그 감방에 혼자. 중국인 몇 명? 중국 애들은 한 20명 정도. 중국 애들은 한 20명 정도. 근데 이 싸웠다. 진짜예요. 네, 진짜라니까. 나는 20대 1. 야, 내가 17대 1은 들어봤어도 20대 1은 처음 들었어. 그 뒤로부터 이제 그 애들이 내 말을 좀 잘 듣게 됐고 이제 관수들이 저녁에 이제 아침에 점검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점검을 해요. 근데 점검할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인민군대에서 배운 것이 그냥 직각직선밖에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건 정돈이랑 하는 거 이제 그 탁 앞에다 딱 일직선으로 맞춰서 직각으로 딱 정돈해 놓으니까 권면을 들어 이제 그 구리소 소장이 톡 보고 이거 수건 누가 정돈했어? 그러니까 제가 했습니다 하니까 잘해. 배처세.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라고 그다음부터 이제 감방에서 이제 깡툴이 돼버린 거예요. 깡툴이 뭐예요? 아까 우두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두머리 형님이다. 감옥에 이제 음식이랑 팔아요. 이제 아침 점검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음식이랑 팔아주는데
그때 되면 중국 애들이 자기가 가서 음식을 사고는 나한테 와서 먹으라고 주고. 이야, 이제 큰 형님이네. 이제 15일, 20일이면 나가는데 들어올 때 애들이 돈 갖고 온 거 이제 그 매대에다 조금씩 해놓거든요. 나갈 때 돈이 남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그 돈을 다 이전시켜놓고 나가요. 네, 그래가지고 참 사이좋게 지냈어요. 무슨 광개토대왕도 아니고. 야, 멋있다. 내가 야, 너 왜 이렇게 터지 점령을 저는 했습니다. 주원 씨의 이 VIP급 중국 감옥살이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뭐 있어? 예, 야, 또 이거 뭐야? 있어요. 다음 내용은 우리 송주 가모님께서 보여주시죠. 아 이미 지금 왕이 됐는데 뭐가 더 있어? 그니까. 중국 감옥에서 교도관들에게 뇌물을 받았다. 뇌물? 이번엔 교도관이네. 네, 수감자들한테는 중국어 수업을 이번엔 받았어요. 뇌물. 그렇죠. 그럼 교도관들한테는 뭘 받았을까요? 담배. 일단 술 담배? 담배는 이미 폈으니까 그 영화 쇼생크 탈출 보면 주인공이 간부의 그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맥주를 받아요. 맥주. 맥주를 받아서 이 자기 주변 그 수감자들 나눠주거든요. 네. 그거는 옛날 미국이고 여기는 그래도 요즘은 중국이잖아요. 술은 좀 안 될 것 같고 고기. 뭐 선물 같은 거나 뭐 감옥에서 먹을 수 없는 뭐 진짜 고기, 치킨 막 이런 여기가 중국 감독이잖아요. 중국 감옥이잖아요. 고량주지. 고량주를 받았다. 중국 감옥에서 교도관들에게 생일 파티를 받았다. 생일 파티? 생일 파티까지. 완전 점수 따게 했구나. 아니, 근데 생일 파티를 받는다고? 교도관들이 생일 파티를 열어줬다고요? 네, 이제 교도관들이 오던 게 조선 사람들만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제 마음이 솔직한 거예요. 불러낼 때마다 솔직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북송되누나 이런 그런 생각에 섬찟했는데 이제 방향이 다른 이제 식당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이기 전에 뭘 어찌려거나. 그래서 이제 또 줄줄줄줄 따라가서 눈을 딱 불었는데 앞에 보니까 그 밥상구에 완전히 진수성찬이 이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놀랐겠다. 네, 막 붕어찜에 그다음에 앞에 끝에 보니까 이제 생일 케이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잡힌 동료들 속에 이제 생일인 분이 있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감방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앞에 이름표 이제 생년월일이랑 쓰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이제 북한 사람들 생일을 세워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사람도 있구나. 그만큼 생활을 잘했다는 거야. 이제 생일 축하 노래도 해주고 이제 경찰들이 사진이랑 찍어서 이제 우리 사진을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딱. 모범 간수들. 말도 안 돼. 네, 그러니까 그 감옥 벽에다가 들어오는 벽에다가 우리 사진을 다 걸어놨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노래도 뭐 하고 좀 놀기도 해요 거기서? 네, 막 이제 뭐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춤도 추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렇게 놀고 이제. 파티네요. 네, 식사 다 끝나면 이제 다시 또 각자. 노래 뭐 불러요 우리 북한 사람들 거기서? 장군님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일 이제 많이 부르는 게 이제 그 생일상을 받으면서 제일 생각나는 게 이제 제일 처음으로 부모 생각이잖아요. 그때 불렀던 노래 이제 좀만 들려주시겠어요? 북한에 이제 이 몸이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껴안아주고 엄마에 대한 노래 좀. 이내 볼에 입 맞춰주며 무한한 사랑 주었지. 잘한다. 젖줄기 따라 행복도 이내 몸에 그대로 흘러 품 안에서 방긋 웃을 때 만시 다 자라도 찾는 어머니 백발돼도 찾는 어머니 엄마 없이 나는 못 살아 어머니 제일로 좋아. 감옥에서 그 노래 부르면서 뭐 즐거운 자리긴 하지만 많이도 울었겠는데요. 이제 같이 노래랑 하면서 이제 많이 눈물도 흘리고.
근데 걱정은 배 아파할 것 같은데 누군가는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배아파하는 중국 애들이 왜 북한 사람들만 불려내다가 담배도 피우게 하고 저렇게 맛있는 음식도 주냐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구류소 서장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사람들 상황에서 너네가 생각해봐라. 너네는 이제 여기서 나가면 집 가면 맛있는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다 한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북송되면 어차피 이제 고생을 하면 이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해서 여기 우리가 데리고 있을 때만큼이라도 챙겨준다. 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후에 이제 위에 이제 송에 이제 높은 급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애도 있고 임신부도 있는데 어떻게 북송을 막아주면 안 되겠냐. 이제 송심성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진짜 좋으신 분이다. 네. 그런 데가 다 있어. 그때 또 얘기하더라고. 너네가 여기 좀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중국도 자체 내 이제 법을 위반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너네한테 좀 이로운 점이 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를 담당했던 형사경찰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온 게 이제 완전 기가 막히게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아니 무슨 소식이요? 이제 북송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정반대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을 북송을 안 시키기로 위에서부터 결정이 내려왔다. 북송을 안 시키기로 위에서부터 결정이 내려왔다. 그런 경우도 있어? 너무 잘 됐다. 1년 6개월이나 그 감옥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생일도 챙겨주고 이런 사이였으면 지금도 가끔 교도관들 생각도 날 것 같아요. 정이 좀 들었을 테니까. 네, 그래서 2018년 이제 11월에 이제 하나원 졸업해서 나와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뭐 중국어도 좀 되고 하니까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약간 사업차로 제가 화장품 이제 사업을 좀 하느라고 이제 심양에 갈 때 경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인사를 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를 이제 20만 한 세트 20만짜리 화장품을 이제 한 20개 정도 넘을 정도로 한 500만 원어치 준비를 해가지고 찾아러 갔어요. 오, 찾아갔어. 네. 대단하게 이제 그 감옥에 툭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접수를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내가 그 앞에 툭 하니까 그분이 저를 알아 못 보시더라고요. 주원 씨는 아는 사람이요? 네, 저는 알고 있죠. 1년 반에서. 당연히 기억이 1년 반 동안 기억이 있잖아요. 얼굴이 좋아져서 못 알아보나? 얼굴도 이제 많이 살결도 허여졌고 이제 옷도 어쩌다. 입고 온 게 이제 너무 다르잖아요. 나만 사람이지. 어쩌지 네. 못생겼잖아. 그래서 저를 알아 못 보시겠냐고 하니까 누구냐고 누구 면회 오셨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기 감옥에 잡혀 있던 북한 사람 이름 누구다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왔냐고. 그러더니 이제 소름 돋아.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감옥 이제 안에 이제 막 관수들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내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온 거예요. 반갑다고. 사랑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제 화장품 하나씩 이전에 그렇게 정말 따뜻하게 도와주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화장품 하나씩 다 주고 이제 그 앞에서 한 2-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 어머나 어떡해. 이제 서장이 이제 저한테 너 어떻게 왔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그 여권을 딱 꺼내 보이면 나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인사를 하러 찾아왔다고 딱 보여주니까 정말 멋있다고 자기들도 이제 마음이 놓인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또 찾아간 원인은 또 너무 고맙잖아요. 생명의 운인이라면 운인인 거죠. 생명의 은인이야. 이제 뭐 저희뿐이 아니라 그 뒤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잡혀 들어오면은 도움이 되지. 이제 저의 이제 이런 소행 하나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이제 그 뒤따라 이제 왜 이렇게 멋있어? 저희 형도 올 수 있고 저희 여자 동생도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이나 좀 더 줬으면 하는 생각에 이제 저는 찾아가서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해 준 거죠. 주원 씨가 보니까 볼매네. 볼수록 멋지네. 매력 있는 사람이네. 진짜 멋지다. 예, 그동안 이만갑을 진행하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정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총포성 없는 21세기인 요즘에도 아직도 여전히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난 내 새끼 그거 잃어버린 것만은 진짜 못 잊겠어요. 진짜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떠난 다음에 오지 않았을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민명아, 아버지가 보고 있다.
빨리 이 품으로 오르라. 부모들이 기다린다. 동생을 찾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15년 전에 그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같이 탈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연길에 와서 엄마랑 저는 하던 일이 있다 보니까 취직을 한다고 나갔는데 이제 그때 그게 마지막으로 동생과 이별이었거든요. 내 동생 정미야, 사랑은 있는 거야. 꿈에서 봐도 희미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안 보이니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린지 모르. 지난 11월 이만갑의 기적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방송을 통해 15년 전에 잃어버린 동생과 소식이 닿게 됐다는 현정 씨. 생사조차 알 수 없던 동생을 15년 만에 다시 만나던 그 순간. 언니 여기 왔네. 언니 여기 왔네. 꿈에나 그려왔던 만남. 가족은 그토록 그리웠던 서로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좀 기적 같은 일이 이렇게 있어서 이만갑을 통해서 이런 만남들이 참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득합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분은요, 무려 21년간 마다들을 찾아서 헤매시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함경북도 김책에서 오신 김금선 어머니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책에서 온 김금선입니다. 예, 아들을 찾습니다. 이름은 항동일이고요. 생년월일은 1981년 9월 15일생이고 헤어진 장소는 중국 안도예요. 헤어진 날짜는 1999년 4월입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여동생 황란이 1986년생이고 남동생 항동철 1991년생이고 아버지 항용록입니다. 특징으로는 그 아들이 엉덩이 쪽에 어렸을 때 아프다 보니까 그 자그마한 흠집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 그리고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저는 그 체육구락부에 다니다 보니까 배구 선수였어요. 19살 때. 지금은 한 후반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선 어머니께서 굉장히 우리가 되게 희망적인 것은 또 이렇게 글로만 보면 못 알아볼 것 같아서 사진을 직접 가지고 오셨다고요. 사진은 제가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의 아들이 그 소식을 알기 위해서 그 고모 집에다가 연락을 띄웠어요. 연락을 했는데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을 인편에 보내서 제가 그 50만 원을 브로커한테 주고 그 사진을 샀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7살 때였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은 조그만 아기가 동생이고 저 큰 아이는 저희 큰 아들이에요. 야, 이 사진을 구하고 나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냥 펑펑 울었죠. 아들을 만난 것 같고, 그나마 저한테는 다행히 이게 저희 유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쁘면서도 만난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냥 그 사진을 보면서. 진짜 얼마 만에 본 사진이에요, 이게. 아이고. 저도 이거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 사진이 사실 한 30년도 더 된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7살 때 사진. 33년 그렇게 됐죠. 그 사진을 토대로 지금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지금 한 40살인데 지금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하면서 전문가분이 이렇게 그려주셨거든요. 어떠세요? 그냥 흡사하게 잘 비슷하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많이 늙었네요. 그게 저한테 가슴 아픈 게 저는 19살 때 헤어지다 보니까 여기 저기 저 젊은 저 친구랑 보면 그냥 그때 기억이 저한테는 남아있어요, 지금. 그때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영상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은 2020년 40살을 예상한 황동희 씨의 얼굴을 추정한 모습입니다. 혹시 이것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특이점 잘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갑 쪽으로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저 아드님을 21년간 찾고 계시는데 근데 헤어진 장소가 중국 안도예요. 예. 중국엔 같이 어떻게 가신 거예요? 중국에 제일 처음에 저희는 남편이 김책 수출수산이 좋은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뭐 승용차도 몰고 운전수 했어요. 이게 생활이 괜찮게 되다가 저희가 고난이 행군이 시작되면서 뭐 세대들로 나서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 무슨 장사 하셨어요? 옷을 만들어서 시골에 갖다 놓고 이렇게 팔다가 저희가 사기당했어요. 그러니까 외화상점에 가서 이게 여기서 말하면 단복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단복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사기 가짜 돈하고 외화 돈하고 바꿨어요. 이렇게 사기를 크게 당하다 보니까 온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 길이 없고 미천이 다 떨어지고 하니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어차피 중국에 돈 벌러 가겠다 했는데 저희 큰아들이 저를 따라 나섰어요. 예, 엄마가 같이 간다고 도와준다고. 저는 그래도 여자다 보니까 식당이라도 취직할 수 있었는데 아들은 19살이고 그러니까 남자고 하니까 불법 체류자니까 취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도 뭐 중국말도 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가게에서 같이 그냥 숙식을 하고 작은 가게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어요. 눈치 보였겠는데요. 그렇죠. 거기서 제 아들은 정말 천덕꾸러기였어요. 그냥 얹혀 살고 하니까 예 거기서 있다가 구정 때 가게가 아무래도 그 휴업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가스를 마시고 둘 다 연탄가스요? 연탄가스보다도 거기는 가스 체크를 안 해서요. 예, 그러니까 가스를 먹고 거기서 했는데 아들이 머리 아프다고 막 식당에서 뛰어다니면서 막 그냥 아주 머리 아프다고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니까 그래도 상식이 없으니까 문을 열 생각을 못 했어요. 문을 열면은 금방 괜찮는데. 이 가스레인지 가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겠지. 그 가스겠지.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엄청 위험해. 예,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신 차리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사장이 우리 아들이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근데 술 먹고 깽판 부린 줄 알고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그 자리에. 그래 와서 저희 그때는 다 쓰러져 있었죠. 그때는 다 정신 잃고 쓰러져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뭐 다행히 죽을 고비는 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나중에 생각하면 죽어도 어디 묻힐 것도 없고 그냥 그게 예, 너무 그 가슴 아프고 또 아들이 그 집에서 돈이 뭐 20원인가 없어졌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예,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게 또 루명이 씌워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돈이 20원이 없어졌는데 그게 저희 아들한테 또 화살이 간 거죠. 도둑질했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나는 굶어 죽어도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결백하는 거예요. 저도 알죠. 아들이 그렇다는 걸. 근데 나중에는 그 집에서 돈이 나왔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에 집에서 나왔죠. 전에 자기네 집에서 나왔죠. 그 돈이. 주인이? 예, 주인 집에서. 실수한 거예요? 그렇죠. 실수했죠. 예, 그 사과 뭐예요? 사과라는 건 없지요. 뭐. 한참 또 욱할 나이잖아요. 또.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예, 좀 저희 애들이 다 좀 얌전한 성격이 돼서 그래서 아들이 하루는 너무 진짜 힘들고 하니까 계속 울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하루는 아들하고 막 앉아서 막 울고 그랬는데 지약을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손에다가. 그래, 야, 내 왜 이걸 쥐고 있냐. 그랬더니 죽겠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얼마나. 저는 가장 정말 미안하게 너무 고생시킨 게 너무. 근데 이렇게 다시 못 볼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줬을 거예요. 몰랐어요. 항상 맞으니까 큰 게니까 저희 애들이 나이 차이가 5년씩 차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옳은 구실했죠, 쟤는. 어쩔 때 아드님이 가장 보고 싶으세요? 제가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전에 하던 편의점에는 저희 고등학교 옆에서 편의점을 했어요. 그 편의점 학생들이 다 저희 아들을 봤던 그 또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 오면 다 아들 같아요. 그냥 다 아들 같아서 그 애들한테 진짜 없는 애들한테는 정말 무료로 다 해주고 또 돈이 모자라면 됐어 그만해 그냥 이렇게 다 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그 애들을 그냥 다 아들같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냐고 하시는데 제가 문득 저희 얼마 전에 드라마 대사에 물론 아드님은 살아계시지만 거기 대사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는 고아라는 말이 있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일컫는 말은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라는 말이 있거든요. 뭐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나 알지 어떻게 표현을 못하지요. 그러던 아들이 어떻게 사라진 거예요? 그 전에 남편이 너무 힘드니까 중국에 저를 찾아왔어요. 애들 다 굶어 죽는다고 도강에서 왔어요. 왔는데 돈을 주고 돈하고 헌옷을 가지고 갔어요. 왔다가 다시 돌아갔고요. 예,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또 보냈는데 사기 당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도중에 가는 브로커들이 그러니까 브로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게 저희는 김책이니까 중간에 걸쳐야 돼요. 직접 김책까지 못 가니까 김책이 멀죠. 예, 아는 지인한테 그래 보냈는데 거기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돈을. 저는 몰랐어요. 그것도. 전달이 안 됐던. 예, 그냥 간 줄 알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전에도 돈을 안 보냈던 게 아니라 계속 보냈죠. 계속 본들을 보냈는데 저는 돈 하나도 못 쓰고 다 중간에 이건 예, 다 그냥 사고가 먹어버렸어요. 나서 없어진 예.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왔으니 기가 예. 막히고. 예, 그렇게 됐어요. 계속 이렇게 되니까 아들이 엄마 애들이 동철이하고 난이 다 굶어 죽는다고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가 나선 거예요. 1,000원 가지고 넘어갔는데 가다가 중국 그 북한 그 안전부에 잡혔어요. 아이고. 잡혀서 그 돈을 다 뺏겼죠. 뺏기니까 얘가 또 엄마를 찾아서 또 온다고. 그때 시기가 언제였어요? 99년도였어요. 99년. 제가 98년도에 넘어가고 99년도였어요. 그게 다. 그게 4월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걔 가고 제가 그게가 99년도 제가 5월 달에 잡혀 나갔어요. 아이고. 어머니는 그때만 해도 그럼 아들이 몰랐지요. 무사히 북한에 갔는 줄 간 줄 알았겠네요. 알죠. 그냥 북한에 있는 줄 알고 저 우리 아들은 또 제가 중국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길이 서로 엇갈렸죠. 그리고 저는 그 길로 교화 그 1년 단련대로 갔어요. 근데 어머니는 북송을 왜 한 달 뒤에 곧바로 당하신 거예요? 그랬죠. 그럼 뭐 공안한테 잡히셨어요? 아니면 자진해서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그 신고를 해서 신고해서? 네, 식당에 그러면 있다가 잡혔어요. 아들 4월에 가고 나서 5월에 엄마는 북송을 예, 당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제가 오로라는 데로 갔어요. 한번 오로 하면 우리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어떤 곳이에요? 악명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원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정거리하고 오로 몇 군데 정해가지고 탈북하신 분들 갖다가 이제 1년씩 갖다 넣었는데 진짜 뭐 가혹하기로 정말 소문이 나 있는 곳이죠. 살아나오지도 못해. 아주 힘든 곳에 가셨나 봐요. 다 죽었어요. 저희 친구도 죽었어요. 그 안에서? 네, 그냥 그래서 죽으면 옥수수 창자란 게 있어요. 겨울에 옥수수 창자 안에다 냉동시켰다가 그냥 가마니 같은 데다 해서 둘둘 말아서 산에 갖다 그냥 묻어놓고 이래요. 여사에서. 그래서 그 매너온 가족들한테서 제가 오빠가 집에 안 왔냐 했더니 오빠가 중국에 엄마를 찾아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중국에 있는 줄 알았죠. 그렇겠다. 근데 교화소에서 나오니까 역시 아들이 소식을 몰랐어요. 여기저기 브로커들인데다가 연락을 많이 했어요. 예, 우리 동일이를 못 봤냐. 네네. 예,
다 오지 않았다고 갈 만한 곳은 다 했어요. 예, 두만강 연변에 있는 브로커들이나 네네. 그다음에 그 건너에 있는 아는 지인들이나 그리고 제 식당에도 연락했는데 정녕 찾을 수가 소식을 몰랐어요. 그럼 한국에 오셔서도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찾았어요. 제가 안도에서 식당을 했는데 20년 동안 그 전화번호를 중국말 모르거든요. 근데 그 전화번호만 중국말로 다 외웠어요. 거기 아드님도 연락하면 그 식당으로 연락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저는 그쪽밖에 없으니까 다른 쪽에는 많이 안 다녔어요. 주인은 안 바뀌었던가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제가 어떻게 중국 연변 여자를 통해서 좀 번역해달라 이렇게 해서 찾아서 연락을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쪽에 전화번호 남기셨어요? 혹시 아들이 오면 연락처를 달라고? 전 전화번호를 안 바꿔요. 그래서 다 전화번호 있어요. 거기 다. 전 전화번호를 절대 안 바꿔요. 아들이 오기 전에는. 이 방송을 보고 아는 지인분들이랑 꼭 연락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기억 속에 그 큰아드님과 마지막 헤어졌던 모습은 어떻게 기억에 남아 계세요? 저희 아들이 마지막에 갈 때 식당 앞에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를 태워줄 때 제가 돈을 챙겨주고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챙겨주고 버스 태우는데 우리 아들이 저보고 엄마 나한테 잘 가란 소리 하지 말래요. 잘 가라고 하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오지 못한다고. 잘 가라며 아주 가도. 그래서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알았다고 그냥 조심히 가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아들도 내가 잘 가란 소리도 안 했는데 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으지 뭐. 아드님 만나면 뭐가 가장 하고 싶으세요? 너무 못해준 게 너무 많아요. 애한테 큰아들이라고 항상 그냥 너는 큰 건데 하고 항상 양보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큰아들한테 항상 밥이랑 사주고 그래서 정말 맛있는 밥이랑 많이 사주고 다 해주고 싶어요. 크게 안아주고 싶고 그래. 미안하다고. 예, 아드님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우리 아드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동일아, 엄마가 잘못 만나서 너무 고생짓고 해서 너무 미안하고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누구든지 이 영상을 보면은 꼭 우리 동일이를 찾아서 엄마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다 해줄게. 못해준 걸 다 해줘.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전화번호를 안 바꿉니다. 아들 찾기 전엔 전화번호를 절대로 안 바꿉니다. 어디가 앓지 말고 건강하게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헤어진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엄마 이름은 현영실이고요. 1966년 3월 20일 생입니다. 고향은 항해북도 금정군 계정리고요. 2011년 5월 28일 때 엄마 같이 중국 갔다가 중국 심양에서 헤어졌습니다. 엄마 특징은 눈이랑 코가 제가 엄마랑 많이 쌍꺼풀 있고 그리고 곱슬머리가 아주 예뻐서 좀
많이 좀 이국적인 편이라고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핏줄 엄마 김영숙 씨를 찾기 위해서 이만갑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체격이 보통 체격이고요. 그 얼굴 생김새는 저랑 많이 흡사하고 등에 큰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인가 오른쪽 볼에 점이 하나 있고요. 치아가 안 좋으셔서 아랫니가 하나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장마당에서 엄마랑 뭐 쌀도 팔고 뭐 빵도 팔고 뭐 만두도 집에서 만들어서 팔고 저희 형제는 원래 오빠랑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돌아가셨고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본다면 제발 희망 잃지 말고 제발 엄마 건강하고 우리 꼭 만난 날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래. 그때까지 건강해 엄마. 오늘 스튜디오에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만갑에 나와서 할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 이만갑이 제 친구를 빼앗아간 거죠. 어머. 어머, 날아 완전. 날라다니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말 들어갑니다. 교육청 강희팀입니다. 채널 A